축구 승부패 단통 분석 채널 해운대 승부 예측의 신 채널입니다. 축구 승부패 11회차의 아쉬운 실수, 그리고 12회차를 향한 새로운 도전. 안녕하세요. 해운대 승부 예측의 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11회차 축구 승부패에서 제가 저질렀던 뼈아픈 실수와 함께 경기를 하나하나 지켜보며 느꼈던 솔직한 심경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글을 쓰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분석가로서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좌절감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공유한다는 것이 결코 편한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그 배움을 다시 여러분께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11회차가 시작되기 전 저는 16,000원짜리 마킹 용지를 구매했습니다. 손에 들린 그 용지의 무게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던 것은 아마도 이번에야말로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책상 앞에 앉아 한 경기 한 경기 분석 자료들을 펼쳐놓고 최근 전적, 선수 명단, 부상자 현황, 홈과 원정의 경기력 차이, 심지어 날씨까지도 체크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적중의 기쁨을 맛보리라 다짐하며 마킹을 시작했습니다. 1번 경기부터 14번 경기까지 하나하나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1번 경기는 승과 패로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모가 나폴리와 코파 이탈리아컵의 연장전까지 가는 경기를 치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폴리는 처음부터 진다고 예측을 하였었는데 내일 새벽 지켜보아야겠지요. 그리고 특히 5번 경기인 라요 바예카노와 AT 마드리드의 대결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AT 마드리드의 바르셀로나의 경기에서 대승을 거둔 후이고, 그래서 중립 경기장에서 하지만 승패로 나누어 마킹을 하여 보았습니다. 처음 분석은 단통승이었는데 미드필드에 요렌테와 그리고 아탈란타에서 영입한 루크먼 선수의 활약이 있을 것 같아 승, 매로 나누었답니다. 3번 경기 라치오와 아탈란타의 격돌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제게 있어서 가장 확신이 섰던 픽이었습니다. 아탈란타의 최근 공격력은 가히 폭발적이었고 가스페리니 감독의 전술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라치오는 수비에서 몇 가지 구멍이 보이고 있었죠. 경기 결과는 예상대로 아탈란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아탈란타의 조직력과 공격력을 믿었던 저의 선택이 적중했을 때 그 순간의 쾌감이란 이것이 바로 분석가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퍼즐의 한 조각이 딱 들어맞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3번 경기는 세비야와 알라베스의 대결이었습니다. 이 경기의 배당률을 보았을 때 승 50%, 무 30%, 패 20%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배당률 구조에서는 승이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저는 오랜 경험을 통해 하나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승 50%, 무 30%일 때 역시 무가 나온다는 것이죠.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배당 구조에서 의외로 무승부가 자주 나온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승에서 단통무로 픽을 변경했습니다. 경기를 지켜보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세비야가 선제골을 땡떴을 때는 역시 승이었나 라는 생각도 스쳤습니다. 하지만 알라베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후반전 들어 알라베스가 동점골을 터뜨렸고 이후 양팀은 말 그대로 전력을 다해 격돌했습니다. 공격과 수비가 끊임없이 교차되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였죠. 그리고 최종 스코어는 1대1 무승부. 제 예측이 정확히 들어맞은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고 분석가로서의 자신감도 한껏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6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 역시 승과 패로 나누어 찍었는데 경기를 지켜보던 순간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먼저 골을 넣었지만 소시에다드도 페널티킥으로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1대1 동점 상황이 되었을 때 저는 혹시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상대팀도 필사적으로 수비를 조직하며 버티고 있었거든요.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을 막아내며 역습의 기회를 노리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대로 무승부로 끝나거나 심지어 상대팀이 역전골을 넣는다면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레알 마드리드는 레알 마드리드였습니다. 그리고 비니시우스라는 괴물 같은 선수가 있었죠. 상대 수비진은 비니시우스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환상적인 드리블 앞에서 상대 수비진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파도가 모래성을 무너뜨리듯 비니시우스는 상대 수비를 뚫고 들어가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레알 마드리드가 4대1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승패를 나누어 찍었던 제 선택 중 하나가 적중했지만 경기를 지켜보는 내내 느꼈던 그 긴장감과 불안함,
그리고 비니시우스의 골이 터졌을 때의 안도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역시 비니시우스라는 변수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그가 경기장에 있는 한 레알 마드리드는 언제든 경기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많이 아쉬운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축구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낀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홈쪽에 20% 배당이 걸린 4개의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배당률이 비슷하게 형성된 이런 경기들은 예측하기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어느 쪽으로 흐를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말 그대로 50대 50의 승부였죠. 저는 고민 끝에 그중 2경기를 승으로 선택했습니다. 1번 경기 토리노와 12번 경기 레반테의 경기를요. 홈팀의 최근 경기력과 선수 구성을 고려했을 때 승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 경기는 무로 찍었습니다. 양 팀의 전력이 거의 동등하고 최근 맞대결에서도 무승부가 여러 번 나왔던 것을 고려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 경기는 과감하게 패로 선택했습니다. 이제 남은 3경기는 정말 한번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며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축구 승부패의 묘미이자 동시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접전 경기들을 예측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13번 경기는 말 그대로 이번 회차의 빅매치입니다. 나폴리와 AS 로마의 격돌, 이탈리아 세리에 A의 전통 강호들이 맞붙는 이 경기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단통패로 과감하게 갔습니다. 단통이라는 것은 하나의 결과에만 베팅한다는 의미인데 그만큼 확신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나폴리는 체력적인 부담이 나올 듯. 하지만 축구는 끝까지 봐야 합니다. 아무리 분석을 철저히 해도 경기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명의 선수의 개인기, 심판의 판정, 심지어 날씨까지도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내일 새벽까지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제 선택이 옳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AS 로마의 승리를, 아니 정확히는 나폴리의 패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널 10번 경기, 헤타페와 비아레알의 그 경기가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이 경기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배트맨 토토의 경기 배정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별로 경기를 배치한다면 당연히 먼저 시작하는 경기가 앞번호에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상식이고 논리적인 배열 방식입니다. 분석하는 사람들도 그 순서를 믿고 경기를 검토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번 11회차에서 헤타페와 비아레알의 경기는 시간별 배치를 확인했을 때 원래 2번 경기 위치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경기 시작 시간을 보면 다른 경기들보다 훨씬 빨리 시작하는 경기였거든요. 당연히 2번이나 3번 정도에 위치해야 맞는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경기가 10번에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것인가 싶어서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10번이었습니다. 이런 배치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 흐름에 휩쓸려서 10번 경기라는 위치가 주는 심리적 영향을 받아 승에서 패로 픽을 변경해버렸습니다. 만약 이 경기가 원래 있어야 할 2번 위치에 있었다면 저는 분명히 다른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초반 경기들은 보통 홈팀의 승리 확률이 높고 경기 흐름도 비교적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0번 위치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반 이후 경기는 변수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제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아시다시피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헤타페가 홈에서 승리를 거뒀고 제가 변경한 패는 틀린 선택이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처음 선택했던 승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이 경기는 적중이었을 것입니다. 한 경기, 단 한 경기의 실수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11회차 전체의 노력이, 그 모든 분석과 고민이 단 한 경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허탈함을, 이 좌절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솔직히 제 부주의함도 있었습니다.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배트맨 토토의 경기 배정 방식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횡포라고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소기되는 경기를 배정하는 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 개인의 불만이 아니라 축구 승부패를 분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배정 방식이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배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왜 굳이 경기 시간과 상관없이 임의로 배치하는 것인가요? 이런 방식은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최종 선택은 저의 몫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경기를 배정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시간 순으로 배치하든 리그별로 묶든 어떤 기준이든 일관성 있게 적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분석하는 사람들도 혼란 없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아무리 배치가 이상해도 원래의 판단을 쉽게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요. 경기 시작 시간, 홈과 원정, 최근 전적, 선수 명단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판단을 내렸다면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니까요. 이번 11회차에서 등수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여러분께서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10번 경기에서 실수를 했지만 나머지 경기들에서의 적중률이 괜찮았기에 혹시 모를 기회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1번 경기에서 승패를 나눈 것, 3번 경기 아탈란타의 승리 적중, 4번 경기 무승부 적중, 이런 것들이 모여서 어쩌면 작은 희망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내일 새벽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당첨자 발표가 있을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보겠습니다. 설령 이번에 등수 안에 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경험은 저를 더 나은 분석가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일어섭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실패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신중하게 만들 것입니다. 현재 12회차 축구 승부패를 분석 중입니다. 이번 회차는 유로파리그와 컨퍼런스리그 경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컵 대회는 리그 전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죠. 팀들의 승부욕이 다르고 감독들의 전술 운영도 달라집니다. 주전 선수들을 쉬게 하고 로테이션을 돌리는 팀도 있고 반대로 컵 대회 모든 것을 거는 팀도 있습니다. 11회차 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 화요일에 배당률이 업데이트되면 더 면밀히 살펴보고 1차 단통 분석 내용을 여러분께 공유하겠습니다. 배당률 퍼센트의 변화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초기 배당과 마감 배당의 차이를 보면 대중들이 어떤 쪽으로 생각하는지, 어떤 팀에 돈이 몰리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이런 정보들도 분석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11회차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12회차에서는 더욱 멋진 분석으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특히 경기 배치에 혼란이 없도록 시간별로 꼼꼼히 체크하고 원래의 판단을 쉽게 바꾸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팀의 컵 대회 중요도, 로테이션 가능성, 최근 컨디션 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하겠습니다. 특히 유럽 컵 대회 경기들은 리그 전과는 또 다른 변수들이 많이 작용합니다. 팀들의 컨디션은 어떤지, 주중 경기를 치르느라 피로가 누적되지는 않았는지, 로테이션은 어떻게 돌릴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해당 컵 대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팀은 리그에 집중하기 위해 컵 대회를 포기하다시피 하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팀은 리그에서의 성적이 좋지 않아 컵 대회가 유일한 희망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요소들까지 모두 고려해야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며 최선의 분석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2026년 올 한 해 저희 함께 축구 승부패 1등 적중의 꿈을 이루어 봅시다.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저의 진심 어린 목표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를 받으며 함께 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1등에 적중하는 그날이 오면 해운대 어딘가에서 정모도 하고 서로 얼굴 보며 적중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따뜻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너머로만 소통하던 우리가 실제로 만나 악수를 나누고 함께 웃으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함께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해운대 승부 예측의 신채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고 여러분의 분석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때로는 제가 놓친 부분을 여러분이 지적해 주실 수도 있고 반대로 제 분석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커뮤니티의 모습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분석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 절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판단은 반드시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분석을 제공하지만 그것이 100%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축구는 그 누구도 100% 예측할 수 없는 스포츠입니다. 그것이 축구의 매력이기도 하고 동시에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더욱 매력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축구를 보는 재미도 승무패를 맞추는 즐거움도 없을 것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제 분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분석을 하고 더 열심히 듯이 연구하고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새로운 분석을 올렸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정보가 때로는 적중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2026년 변고년 설 연휴를 맞아 모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인사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는 웃음꽃이 만발하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 드시고 정든 얼굴들과 오순도순 이야기꽃 피우시며 한 해의 시작을 행복하게 열어가시길 응원합니다. 떡국 한 그릇에 담긴 따뜻한 정, 세배를 드리며 나누는 덕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나누는 즐거운 대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설 연휴를 풍성하게 채워주길 바랍니다. 2026년 변고년 설 연휴, 가족과 함께 멋진 날들이 되시길 바라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그리고 우리 함께 축구 승무패 1등의 꿈을 이루는 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1회차의 아쉬움을 딛고 12회차에서는 반드시 더 좋은 결과로 찾아뵙겠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이번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들을 바탕으로 다음에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분석으로 만나요. 12회차 1차 단통 분석 기대해 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 제가 있습니다. 해운대 승부 예측의 신 올림.